안녕하세요.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 의해서 사안조사를 합니다.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면 자체 종결을 하겠지만 그런 객관적 요건에 미달하거나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 사건이 이전되게 되죠.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가해 학생에 대해서죠. 그중에 4호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결정의 조치 제4호. 바로 4호는 사회봉사 명령이죠. 근데 이것도 심의위원들이 이 사건은 가해 학생이 사회봉사하면 적합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과연 이 학교폭력 사건이 심각하느냐 4점, 심각성이 낮다 0점이나 1점,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터져 나온 거다 이번에 그러면 4점, 이거 단발성으로 갑자기 이유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다 일회성이다 그러면 1점이나 0점. 이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이 굉장한 고의를 가지고 했다 그럼 4점, 이유 없이 장난으로 했다 그러면 0점이나 1점 이런 식으로 고의성을 보고요. 또 가해 학생이 많이 반성을 하면 0점, 반성이 없으면 4점.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잘 화해가 됐구나. 아무리 반성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나는 도저히 이 학생하고 가해 학생하고 화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화해 정도가 낮은 거죠. 이렇게 화해가 많이 되면 0점, 화해가 별로 안 됐다 그러면 4점. 이걸 다 더해서 점수를 내서 1에서 20점까지 중에 7에서 9점, 7점이나 8점이나 9점이 나오면 바로 4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1호, 2호, 3호 조치는 교내 선도, 학교 내에서 어떤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는데 4호 조치는 사회봉사이기 때문에 학교 내가 아니라 외부 기관에 연계해서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봉사는 학생도, 그 가해 학생도 우리나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역 행정기관에 봉사하는 거죠. 환경미화나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편물 분류하는 데 도와준다든가 도서관 업무 보조를 한다든가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복지, 노인정, 사회복지기관에서 각종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4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폭법 제17조 2항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 학생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또는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그 점수 정도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게 협박이나 보복 행위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호와 또 동시에 부과하거나 이 호를 좀 가중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이렇게 2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가 결정되면 그 학생은 사회봉사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교육도 이수해야 됩니다. 또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는 바로 자동적으로 그 호에 따른 이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과된 특별교육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2호부터 8호까지 중에 5호 조치가 없는데 5호는 그 자체로 특별교육이에요. 따라서 5호도 특별교육이고 부과한 특별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5호가 특별교육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5호는 빠진다. 2호부터 8호까지 중에 5호 특별교육을 빼고 나머지 2, 3, 4, 6, 7, 8은 부과된 특별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가해 학생은 그 조치에 따른 이수와 특별교육을 받고 이 가해 학생의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는 주로 세 가지 일을 이행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5호 조치. 바로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나머지 2호부터 8호까지 부과된 특별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그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교육에
응시해야 하고 만약에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과태료 재판이 진행돼서 결국 이것도 안 내면 이제 강제 집행당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봉사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5시간 이상이 됩니다. 우리 2호나 3호, 즉 2호 보복행위금지, 3호 학교봉사일 경우는 4시간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게 되지만 사회봉사부터는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1호부터 9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직전에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 4호 조치니 3호 조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명기된다는 사실. 생활기록부에 명기되면 특히 수시는 치명적이죠. 수시로 대학을 정원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특기가 뛰어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학폭사건의 가해 학생이다라고 기록된다면 그 대학에서 안 뽑겠죠. 수시는 어차피 그런 걸 중시하니까. 정시도 영향을 받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수시는 영향이 크다. 자, 우리 이 4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졸업일로부터 무려 2년 후에 삭제되니 뭐 이거는 그 다음 해, 근데 졸업 다음 해에 또 수시로 가려고 해도 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하니까. 졸업한 다음에 다시 또 2년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한 2년 후에 삭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졸업 직전에 이 가해 학생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의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에 대한 학생 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가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4호 조치, 즉 사회봉사 명령은 출결 사항 및 특기 사항에 기록되고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된다는 점. 다만 가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피해 학생과 잘 합의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화해 정도가 높고 이렇다면 전담기구, 학교의 전담기구에 의해서 졸업 전이라도 그러니까 전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4호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또는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행 거부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 징계라든가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럼 과연 어떤 징계가 있느냐?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미이행 시 징계처분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자,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